비거주 아파트 3% 보유세 현실화가 될까요? 비거주 아파트, 즉 내가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준 그 사람들한테 보유세 3%를 부과하겠다는 말이 얼마 전부터 돌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유도하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인데요. 근데 주택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진 않죠. 이런 세금 정책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3%가 실제로 전월세 시장과 도시의 어떤 분화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거주라는 상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비거주는 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 지방근무, 해외 파견, 부모님 간병 또는 자녀 교육 문제 등등 개개인들마다 사연이 다 있어요.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투기라기보다는 비용이나 어떤 편의성을 위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직장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비거주 아파트에 연 3%의 보유세가 부과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가 10억짜리 주택이라면 보유세가 연 3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지겠죠. 임대인은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은 팔게 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팔까요? 결국 실거주가 가능한 실거주 매수자, 이미 자본을 갖춘 사람에게 거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매수한 사람도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전세를 놓는 순간 3% 보유세가 확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디론가 나가야 됩니다. 전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 핵심 지역에는 전세 물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0세대 한 개가 있을까 말까 한데요. 여기에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3%가 더해지면 남아있던 전세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가 사라진다는 말은 월세만 남는다는 말이 아니라 전월세 모두 임대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이유로 매도를 선택하고 실거주 매수자는 전월세로 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가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정 동네의 전월세 비율이 만약에 50%라고 해볼게요. 보유세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비율은 40%, 30%, 20%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전월세 거주자는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월세 인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월세 인상이냐? 그 월세로 보유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입자들은 결국에는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아파트로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월세 거주자는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도심의 인기 지역은 매수 가능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라기보다는 도시 성격 자체를 바꿔버려요. 원래는 다양한 소득 계층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섞여 살았던 이 지역이 단일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학군과 상권과 서비스의 질도 그에 맞게 재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공이 의도했던 주거 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지점이죠. 특히나 서울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셜 믹스,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도 있고 전월세도 있고 매매도 있었다면은 임대 시장과 실거주 시장밖에 딱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셜 믹스가 아니라 이 자산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임대 아파트는 거주하기가 힘든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유동성인데요. 이 전세는 한국 주택 시장에서 독특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는 매수를 늦추게 만들고 하락장 때는 급매를 줄여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해왔어요. 전세가 사라지면 완충 장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만 남은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오를 때는 더 빠르게 오르고 조정이 올 때는 더 급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정책은 언제나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비거주 보유세 3%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세 공급을 아예 없애고 매수 가능 계층만 도심에 남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은 없을까? 제가 생각한 대안은 첫 번째는 비거주 주택을 하나의 상태로 단순화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불가피한 비거주와 투자 목적의 비거주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유에 대한 페널티를 동시에 설계해야 돼요. 일정 기간 안정으로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상생 임대 제도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같은 제도가 이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전세와 월세가 가진 사회적 기능을 인정해야 돼요. 단순히 집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기여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택 정책은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경로를 바꾸는 문제거든요. 세율 3%라는 숫자 하나가 수많은 가구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반대 논리 역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책을 지지하는 쪽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거주 보유세 3%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인데, 집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강한 비용을 부과해야 투기 수요가 사라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특히 도심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채 비워두거나 임대하는 형태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 줄더라도 이미 불가피한 과도기라는 그런 설정인데요.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고, 결국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성되는 것은 선진국형 주거 모델이라는 시각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대신 월세가 늘어나고 월세 지원 정책이나 주거 바우처로 취약 계층을 보호하면 된다는 접근이에요. 또 다른 사실은 보유세 강화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인데요.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매물 증가는 가격 하락 또는 안정으로 연결된다는 논리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힌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리도 사실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다를 가능성도 있죠. 먼저 실거주 중심 시장이라는 개념이 누가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유세 3%를 감당하지 못해서 매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계층은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실거주자 중에서도 자산을 이미 축적한 사람만 도심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세라는 제도를 과도기적 제도로 보는 시각은 역시 현실과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세라는 것은 단순히 임대 방식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를 통해서 거주비 부담을 낮추고 종잣돈을 모아서 매수로 이동하는 경로가 사라지면 월세를 내면서 자산을 축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물론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월세 지원 정책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 전체가 세입자는 없고 소유주만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계층 간 경쟁을 부추겨서 특정 지역의 가격을 더 견고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정책은 언제나 선의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수많은 대중의 선택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3%를 둘러싼 찬반 논쟁의 핵심은 세금을 더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도시에 남고 누가 도시에서 밀려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비거주인데 1주택인 사람에게 3% 보유세를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를 높일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내 집 마련과 갈아타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나는 1주택자인데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보유세 3% 걱정 안 하셔도 된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책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고요. 시세도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은 늘 우리는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어야겠죠. 잘할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안녕.